안녕하세요. 판미대랩입니다. 요즘 한국 학생들 중에서 미국 약대 유학에 관심을 갖거나 준비 중인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을 직접 만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들은 모르고 준비하고 계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유학원에서 상담받고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어느 약대 지원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언제 지원서를 내는지 이런 것들은 알고 오시는데 정작 미국 약대 입학 후에 이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 약대 졸업 후에 미국에서 이제 약사로 취업이 어떤 구조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 약대 입학을 준비하는 한국 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 그리고 미국 학부생들, 또 미국 약대 재학 중인 학생들까지 궁금해할 질문들을 몇 가지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미국 약대 아무 데나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이제 팜디는 다 같은 팜디 아닌가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약대는 학교마다 실습 병원 네트워크가 완전히 다르고요. 어떤 병원에서 실습하느냐가 나중에 또 취업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약사 면허 시험 나플렉스 이 시험 합격률도 약대마다 또 다릅니다. 90%가 넘는 약대가 있는가 하면 70%도 안 되는 약대도 상당히 많습니다. 같은 약대 4년을 다녀도 어느 약대냐에 따라서 미국에서 이제 약사 취업의 구조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약대 랭킹 높은 약대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많은 학생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착각입니다. 보통 이제 학생들이 많이 이제 접하게 되는 US 뉴스 월드 리포트 미국 약대 랭킹에는 그 약대 졸업생들의 취업이 잘 되는지, 실습 네트워크가 강한지, 유학생에 대한 어떤 그 비자 행정 경험이 있는지, 이런 게 반영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랭킹 높은 약대 다니다가 졸업 직전에 패닉에 빠지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미국 약대 졸업하면 취업은 웬만하면 다 잘 되는 거 아닌가요? 미국 약사가 이제 연봉도 높고 수요도 많다고 들었는데 통계만 보면 맞습니다. 약사 직업이라는 게 2034년까지 성장 전망이고 매년 14,000개 이상의 일자리 공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그 일자리가 다 똑같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아는 미국에서 이제 리테일 약국, CVS라든가 월그린 같은 체인 약국, 지금 이 시장이 흔들리고 있고요. CVS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900개 점포를 폐점하겠다고 했고, 월그린 같은 경우도 대규모 구조조정 중입니다. 그래서 미국 약대 졸업하면 약국이라도 들어가서 시작하면 되지, 이 생각은 지금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 유학생은 미국 학생들과 이제 취업 경쟁 자체가 다르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 학생한테 이제 취업은 커리어 선택의 문제인데 유학생한테는 체류와 생존의 문제라는 거죠. 미국 약대 졸업 후에 유학생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대부분의 미국 약대 졸업하면 12개월, OPT 12개월입니다. 1년이죠. 그 1년 안에 미국 약사 면허 시험도 통과하고 취업도 해야 되고 취업 비자 신청까지 다 끝내야 된다는 건데, 그 취업 비자 H-1B 취업 비자가 추첨이죠. 그래서 2025년 기준으로 이 취업 비자 당첨 확률이 약 25에서 35%밖에 안 됩니다. 약사 면허도 있고 취업 오퍼도 받았는데 비자 추첨에서 떨어지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죠. 그리고 2027년부터는 또 제도가 바뀌어서 신입 약사에게 더 불리해진다는 겁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12개월 말고 더 오래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네, 있죠. 특정 이공계 전공이 이제 OPT가 12개월에서 추가 24개월, 그래서 OPT, 스템 OPT 같은 경우에는 36개월이죠. 이걸 이제 스템 OPT라고 하는데, 그러면 비자 추첨을 두세 번 더 도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전체 약대 중에서 팜디 과정, 약대 과정이 스템으로 지정된 미국의 약대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복수학위 없이 약학학위 하나만으로 스템 OPT를 받을 수 있는 미국 약대가 정말 하나밖에 없다는 거, 이것들이 정말 중요한 얘기죠.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미국에서 안 되면 그럼 한국에 와서 약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미국 약대 졸업하면 한국에서 바로 약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해외 약대 졸업자는 또 한국에서 약사 면허 취득을 위해서 시험을 총 2번을 또 패스해야 됩니다. 먼저 한국 약사 예비 시험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합격하게 되면 한국 약대 졸업생들과 똑같이
한국 약사 국가고시까지 또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한국 약사 예비 시험이 쉽냐? 이게 문제인데 한국 약사 예비 시험의 2025년 작년 합격률이 15.5%밖에 안 됩니다. 10명 중에 8명이 떨어진다는 거고요. 미국 약대 출신자만 봐도 작년에 이 약사 예비 시험 합격률이 20%가 안 됩니다. 왜일까요? 미국 약대가 병원 임상 실무 중심인데 한국은 이제 뭐 생화학이나 생략학 같은 기초 이론, 암기 중심이라서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안 되면 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 리턴도 또 하나의 긴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미국 약대에서 수억 원 쓰고 이제 뭐 4년을 다니고 또 1년 이상을 한국에서 시험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들으시면서 머릿속이 많이 복잡해지셨죠? 이게 이제 단순히 이제 겁주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학생과 모르고 들어가는 학생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떤 미국 약대를 골라야 될지, 취업 비자 문제는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 취업 루트별로 미국 약대 어느 약대를 선택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답을 이번 5월 28일 판메디랩의 미국 약대 웨비나에서 드릴 예정입니다. 미국 약대 준비 중인 고등학생이라든가 한국 대학에서 미국 약대 편입을 고려하는 분들, 미국 약대 재학 중인 분들, 자녀 미국 약대 보내고 싶어 하는 학부모님들 모두 다 참석을 하시면 되고요.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정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4년 후에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5월 28일 판메디랩의 미국 약대 웨비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